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께서 되게 오래전부터 문제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익숙해졌거나 했기 때문에 좀 잊어버렸던 그런 문제를 좀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개발자거든요. 저도 개발자인데 디자이너하고 개발자 간의 그런 일하는 방식들, 협업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라든지 좀 이렇게 리소스의 낭비 같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뚜렷하게 뭐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낸 그런 사례는 많이 적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국내에서는 아마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발표가 됐던 사례는 아마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자리를 통해 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저 역시 개발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테크니컬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드도 좀 보면서. 예. 저는 GS 홈쇼핑 다니고 있습니다. GS샵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홈쇼핑하고 모바일 쪽에 있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팀의 팀장이고요. 제 이름은 김요한이고요. 저도 역시 완전히 개발자입니다. 처음부터 뭐 되게 다양한 다양한 언어부터 해서 뭐 아키텍처 설계라든지 소프트 아키텍트 역할도 많이 해봤고요. 뭐 튜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역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들을 좀 변경하는 그런 일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 디자인 가이드가 있어요. 이거 저희 회사에 있는 그 디자인 가이드 책자입니다. 뭐 인터넷으로도 있고 사이트도 있는데 책자에 있는 그 좀 목차를 좀 찍어봤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가이드는 UI 가이드라고 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UI 가이드 보시면 저희도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보면은 UI 가이드라고 해서 뭐 컬러, 뭐 아이콘, 글꼴, 뭐 버튼 로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는 특이하게 스튜디오 어떻게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 배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달려 있잖아요. 그런 배너들을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색상들은 어떤 걸 써야 되고 아이콘들은 어떤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은 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의 디바이스별로 그 폰트 패밀리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버튼 같은 거 몇 장만 좀 찍어봤는데 버튼은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꼴은 뭐고 폰트는 뭐고 사이즈는 뭐고 뭐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뭐 팝업은 어떤 식으로 띄우고 뭐 이런 거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진화되어 있는 디자인 가이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발표 자료는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접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자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전은 아니죠. 13년도부터 누군가가 그 오토믹 디자인이라고 하는 디자인 방법론을 UI 가이드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겁니다. 어텀스라고 해서 이거는 원자라는 뜻이죠. 원자, 분자, 유기체 이런 형태로 맨 처음에 아주 작은 단위로 하나씩 디자인을 해놓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거는 라벨이 되겠죠. 밑에 거는 텍스트 인풋이 될 거고 밑에는 버튼이 될 겁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원자라고 어텀스라고 해서 디자인을 하나 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아놓으면 그 다음에 분자가 되는 거죠. 분자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요만큼 하나가 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거니즘은 요거를 다 모아놓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다음에 그 조합이 되는 거죠. 원자가 조합이 돼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조합해서 유기체가 되는 듯이 디자인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템플릿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템플릿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넣으면 그 다음에 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디자인 방법론이 하나의 어토믹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디자이너 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그죠? 디자이너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주 익숙한 말일 텐데, 이런 것들을 어토믹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럼 컴포넌트, 우리가 얘기하는 컴포넌트는 뭘까? UI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UI 컴포넌트는 어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유기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게 만든 컴포넌트부터 이 컴포넌트를 여러 개 모은 또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를 조합해가지고 또 다른 컴포넌트를 만들어지는 그래서 디자인의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UI 컴포넌트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본격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방금 제가 이제 어토믹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그런 걸 기반으로 이 디자인 시스템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를 겁니다.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뒤에 좀 숨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Awesome Design Systems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누군가 GitHub에다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디자인 시스템들을 목록화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자인 시스템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뭐 사실은 디자인 시스템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그 의견은 있지만 뭐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디자인 시스템은 그 어떤 그 디자인을 가이드하기 위한 그 팀이 제대로 디자인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를 위한 문서나 그런 프린서플 뭐 정책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시스템은 주로 UI 라이브러리즈, 아까 말씀드렸던 UI 컴포넌트 같은 게 되겠죠. UI 컴포넌트들의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패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또 특이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스 앤 톤스라고 있습니다. 보이스 앤 톤스라고 뭐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보이스 앤 톤스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디자인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서비스를 기획했을 때 이것들이 UX 관점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알려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유저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페르소나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뭐 그 사람의 역할이 돼서 고객의 역할이 돼서 뭔가를 만들어보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이유부터 찾아내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룩 앤 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보이스 앤 톤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의미 있는 것까지 좀 많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디자인 시스템 목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눌러보시면 이제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 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UI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뭐 폰트는 뭐 쓰고 컬러 뭐 쓰고 뭐 이거부터 해서 UI 컴포넌트들도 목록이 쫙 나와 있고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는 어떤 느낌인지 보이스 앤 톤스 같은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런 디자인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컴포넌트, 아까 말씀드린 UI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스 킷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UI 킷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디자이너분들이 스케치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포토샵도 많이 쓰시고 이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을 디자이너를 위해서 그 스케치 앱이나 이런 데다 다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디자이너가 쉽게 쓸 수 있거나 이걸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바로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킷셋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스 앤 톤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스 앤 톤스는 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디자인의 요소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돼야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아이덴티티도 될 수 있고 뭐 look and feel도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저 목록에 이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목록을 쭉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좀 알아보려고요. 첫 번째는 매터리얼 디자인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폰 개발을 하시거나 뭐 이럴 때 디자인 하실 때 또는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플랫한 디자인 때문에. 이런 데 보시면 이게 매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그 UI 가이드라인, 좀 디자인 가이드에 좀 비슷하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뭐 스타일이라고 해서 쭉 뭐 컬러가 뭐고 폰트가 뭐고 타이포그래피가 뭐고 뭐 이런 게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것도 쭉 있습니다. 컴포넌트도 보면 뭐 카드, 뭐 버튼, 뭐 이런 것들,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세하게 보면 버튼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써야 되고 색상은 뭐고 그다음에 공간들은 스페이스, 간격들은 어떻게 줘야 되고 뭐 헤이트는 56 픽셀이고 아이콘은 뭐 24 곱하기 24 픽셀이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좀 정의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매티리얼 디자인, 구글에서 만든 매티리얼 디자인도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되어 있는 걸 보면 아틀란시안 디자인입니다. 아틀란시안 디자인도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 디자인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까지 존재하는 디자인 시스템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 시스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이거 볼까요?
뭐 얘는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부터 막 정의했어요. 이 브랜드는 어떤 이미지고 어떤 색상을 쓰고 뭐 이런 BI 아이덴티티부터 해서 마케팅적인 요소가 뭐가 있고 보이스 앤 톤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아틀란킷이라고 해서 UI 컴포넌트들이 모집 이렇게 쫙 모아놓은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좀 보면 아까 아틀란킷이라고 해서 이 안에 컴포넌트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컴포넌트들이 뭐 버튼도 있고 뭐 카드 체크박스 엄청나게 아이콘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체크박스를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잘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 코드가 임포트 한 다음에 from 뭐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네는 디자인 UI 컴포넌트를 전부 다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었어요. 이 리액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개발자분들 아마 아실 텐데 예, 리액트 컴포넌트로 이 디자인 요소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애틀란킷에 있는 뭐 어떤 디자인 요소, 버튼이라든지 이런 걸 쓰려면 그러니까 임포트해서 쓰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예,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애자일하게 일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요소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UI 컴포넌트들을 디자이너가 계속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프로토타입 해본 다음에 개발자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자인 가이드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럼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디자인 시스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작은 프로젝트부터 좀 적용을 좀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보면은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 디자인 시스템 어떻게 만들어? 라고 하면 앞에 만들었듯이 어떤 다큐멘테이션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과연 다큐멘테이션 가지고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는 중에 에어비앤비에서 최근에 리액트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나오는 문구 중에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이너하고 엔지니어가 서로 협업하는 데에 대한 그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죠.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디자이너가 포토샵이나 스케치 같은 걸로 디자인을 막 합니다. 디자인해서 그 다음에 스케치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PSD 파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걔를 코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 코드를 보면서 막 바꿔내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퍼블리셔라고 하는 직군이 있더라고요. 저도 퍼블리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가 해서 한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나라만 쓰는 것 같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블리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자인을 하나하나 보면서 열심히 코드를 만듭니다. 코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개발자가 이제 다시 작업을 하게 되죠.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왜냐면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디자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막 바뀌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디자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하냐면 분명히 아주 새로운 화면이나 기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 기능을 수정하고 이런 뭐 화면을 일부러 수정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디자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자이너도 괴로운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 결과를 받은 개발자 입장에서도 심지어는 1픽셀, 2픽셀만 틀려도 디자이너가 볼 땐 뭐라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디자이너가 볼 땐 이건 완전히 황당한 일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내 컨셉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개발자가 막 픽셀을 막 조정을 해요. 난리 날 일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거는 기존에는 계속 이랬던 거죠. 디자이너가 디자인 파일 만들고 코드로 만들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자동화하려고.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잘 미트하는 그런 툴을 좀 찾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스케치하고 제플린하고 연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아주 100% 미트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코드를 만들고요. 이 코드를 가지고 디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코드 자체는
뭐 보통은 스타일 코드가 되겠죠. 이 스타일 코드가 디자이너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그대로 개발자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는데 훨씬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시행착오가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완전히 기존에 생각했던 걸 좀 많이 바꾸는 생각인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디자인은 그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그 리액트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하면 스케치라고 하는 앱으로 이제 스타일 코드를 만들면 이 스타일 코드가 렌더링 될 때 이게 바로 그 스케치 앱으로 렌더링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디자이너도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어느 정도의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바로 스케치로 렌더링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아시려면 이런 거죠. 리액트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기반으로 코드를 만들면 이 코드가 스케치 앱에 렌더링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리액트가 다양한 그 컴포넌트 기반으로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컴포넌트로 만든 그런 요소들이 조합이 돼서 화면을 만들게 되면 디자이너 또는 이제 뭐 퍼블리셔가 화면을 만들게 되면 코드로 화면을 만들겠죠. 이게 바로 그 스케치 앱으로 렌더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의 일부분하고 공통적인 요소는 전부 다 개발자가 그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아마도 이런 시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리액트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액트로 충분히 리액트 쪽에 좀 많이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도 좀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뭐 뒤에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리액트가 뭐 그 컴포넌트를 만든 거에 대한 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토믹 디자인의 그런 어톰이라든지 뭐 그런 분자라든지 유기체 같은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것 같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스케치 앱도 심볼즈라는 게 있어요. 아마 디자이너분들 아실 텐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액트의 그런 컴포넌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공통적인 컨셉에 대한 피처들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잘 조합이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예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다 이게 코드고요. 여기가 스케치 앱이에요. 스케치 앱인데 분명히 이쪽에서 코드를 바꾸면 이 스케치 앱의 렌더링도 바로바로 바뀝니다. 이 예제는 구글 맵 통해 가지고 포스퀘어에 대한 맵에 대한 정보들을 바꾸게 되면 이 디자인 요소도 바뀐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디자인을 스케치 같은 데다 디자인을 하시면 목업 데이터 같은 걸 넣었잖아요. 그리고 얘를 바꿔서 보려면 내가 또 다시 다 바꿔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코드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내가 실제 데이터를 실제로 디자인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자유롭게. 당연한 거겠죠? 디자인을 코딩하니까 당연히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디자인에 한번 박아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업 데이터를 쓰지 않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API 서버라든지 그런 API가 미리 구축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른 것들을 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스케치 앱이고요. 여기 보면 코드에다가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 렌더링 하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만 하다가 여러 가지 모바일은 이렇게 해상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사이즈로 내가 하나하나 다 만들 필요 없이 저렇게 코드로 이렇게 사이즈만 조절하면 여러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당연히 디자인을 코드로 하니까 가능하겠죠. 뭐라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한 예인데요. 얘도 이제 뭐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넘겼네요. 뭐 보통 디자인 많이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언어로도 좀 보일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언어들 역시도 뭐 프렌치라든지 저먼이라든지 뭐 코리안 잉글리시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코드화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코딩을 해가지고 디자인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긁어와가지고 보여주거나, 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긁어와다가 스케치에다가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Source of Truth라는 말은 그 자원을 중앙화한다는
말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Single Source of Truth라고 해서 SSOT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 어떤 자원을 중앙화해서 공통화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협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주거나 그걸 관리하거나 하는데 리소스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똑같이 디자인의 요소와 개발 요소들을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게 되면 당연히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들이 변화 관리되는 데 대한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런 용어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뭐 이런 방법들은 기존에는 뭐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 파일 만들고 얘를 코드로 변경해서 개발자가 그걸 보고 개발했다면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코드부터 만들고 얘를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컨셉을 보고 이 코드를 재활용해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 대부분 이렇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좀 해결책이 나온다는 뭐 이런 말이 좀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근간 기준은 리액트입니다. 뭐 리액트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왜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보면 리액트인데요. 리액트를 보면 이게 제가 색약이라서 무슨 색, 이거 회색인가요? 근데 녹색인가요? 이게 보면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라는 게 리액트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리액트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예전에 사용해봤고 한참 사용하겠다는 게 아마 상당히 많은 게 리액트입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여전히 지금은 되게 주도적인 이런 프론트엔드 테크놀로지 중에는 상당히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리액트를 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리액트 기반으로 이런 컴포지트 만듭니다. 아까 이제 왜 그랬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토믹 얘기했을 때 그 컴포넌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리액트가 그 컴포넌트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스킬 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데에는 딱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리액트는 핵심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걸 보면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그런 게 있었죠. 그 헤더에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에 서치할 수 있는 키워드를 텍스트 인풋이 있었고 옆에 버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페어런트 컴포넌트는 위에 이제 뷰가 될 거고 그 위에 차일드 컴포넌트가 라벨하고 텍스트 인풋하고 버튼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페어런트 컴포넌트에서 차일드 컴포넌트를 올려놓을 때 여기다 값을 던져서 뭔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리액트 기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개발하실 건데 역시 디자인에서도 또 디자인할 때도 이 리액트 코드로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이 리액트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리액트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거에 API 레퍼런스를 좀 보면 사실 되게 간단해요. 컴포넌트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뷰만 있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죠. 왜냐면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저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뷰는 내가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네모를 그릴 수도 있고요. 레디오스를 좀 바꾸면 아마 동그라미가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는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뷰만 있으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트보드라고 있거든요. 아트보드는 아마 스케치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트보드는 스케치의 페이지 안에 이 영역을 주는 디자인 요소에 영역을 주는 그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 영역을 구성하는 아트보드가 있고, 레드박스는 사실 에러 메시지 보여주는 거라서 좀 무시하셔도 될 거고. 그래서 딱 이미지, tek스트, 뷰만 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하나가 더 나왔어요. SVG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렇죠. 스케치는, 사실 맨 처음에 리액트 스케치 앱이라는 게 나와서 가장 얘기 많았던 게 그거예요. 왜 SVG 지원을 하네? 벡터 이미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틀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불이 나게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잘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SVG가 아직은 다큐멘터리에는 추가는 안 되어 있지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헬로 월드 많이 찍으니까 사실은 헬로 월드를 스케치앱에다가 스케치앱에다 렌더링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보시면 리액트 스케치 앱에서 텍스트를 하나 가져왔죠. 그 다음에 아트보드를 가져와서 아트보드에다 텍스트를 해서 폰트는 뭘 쓰고
사이즈 뭐 이런 건 주진 않았네요. 한 다음에 메시지를 찍어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찍어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뭐 되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렌더링 하는 겁니다. 스케치 앱으로. 근데 이게 이 코드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액트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사이트 가시면 되게 충분히 뭐 아주 설명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코드로. 그걸 이제 그대로 옮겨가서 하면 제가 어제 한번 실행을 해본 건데, 파일, 구성되어 있는 파일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당연히 패키지, Node.js 기반의 그런, 개발 인바이러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패키지.json이 있고요. 이 패키지.json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 어디 있죠? 예, skpm이라고 있습니다. skp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케치 플러그인 매니저예요. 내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면, 이 skpm이라고 하는 스케치 플러그인 매니저가 빌드를 하면서 스케치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얘를 스케치에 얹어가지고 실행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제플린 많이 써보셨어요? 아마 요즘에 뭐 스케치 쓰시는 분들은 제플린하고 연동해서 많이 쓰시는데, 제플린도 플러그인 제공하잖아요. 네, 안 써보셨는데 네, 그런 것처럼 얘도 이 플러그인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아까 같은 코드를 만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동작하는 핵심 그 기능들은 이렇게 skpm, 스케치 플러그인 매니저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skpm은 이 manifest.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어떤 파일을 먼저 실행할지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 파일은 보시면 my-command.js를 실행하라고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은 아마 실행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파일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렌더링이 되는 거죠. 렌더링 될 때는 먼저 빌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큐멘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거기 npm하고 run하고 render라고 치면 그 다음에 이게 렌더링 되기 위해서 빌드라는 작업을 거쳐서 그 다음에 렌더링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파일은 이런 파일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 파일이 실제로 스케치 앱이 실행될 때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플린도 쓰고 있어서 이렇게 제플린 플러그인도 같이 보이네요. 그죠? 예,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지금 간략하게 프로토타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인데요. 약간 인스타그램 비슷하게 한 그런 화면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 이 페이지가 3개가 돼요. 하나는 스타일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있고, 밑에는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의 스타일 가이드에는 폰트가 뭐고, 색상이 뭐고, 아이콘이 뭐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뭐가 있고, 어떻게 써? 라는 코드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역시도 코드로 다 렌더링을 한 겁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그 리액트 코드를 가지고 스케치앱에 렌더링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제가 랜덤으로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그다음에 랜덤 이미지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목업 할 때 많이 쓰시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이따 좀 코드를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이제 해커즈 뉴스 있잖아요. 해커 뉴스라고 그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데서 하는 해커 뉴스에는 걔네가 API 서버를 그들은 이렇게 공개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API 서버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요. 사실은 만들어 본 건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코드는 하나일 텐데 이 탭별로 하나씩 다 렌더링을 해봤어요. 렌더링 해봤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있고 커멘트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렌더링 해봤습니다. 지금 요 사이트는 제가 한 며칠 전에 올려놓긴 했는데요. 보시면 아마 해커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기반으로 이렇게 렌더링하는 걸 한번 직접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 Y자가 앞에 해커뉴스 앞에 Y자가 있는데, 저게 사실은 제가 SVG로 만들어놨던 건데, 이거 만들 당시에는 SVG를 지원 안 해가지고 제가 PNG로 만들어서 렌더링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빼고는 아마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탭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 건지를 보려면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끄집어내지 않으면, 실제 데이터를 넣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으로도 좋은 것 같고, 이 페이지 내에서 모든 탭에 있는 걸 다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디자인 코드를 내가 코드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디자인 코드를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예, 리액트 스케치 앱으로 만든 디자인 시스템은 아까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 스크린, 페이지 스크린, 스토리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뭐 폰트는 뭘 써야 되고 컬러가 뭐고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컴포넌트들이 있죠. 아까 컴포넌트 요소들을 보면 HTML 보여주는데 헤더 뭐, 또 아이콘은 뭐, 스토리 로우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리스트 목록 중에 한 로우들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리액트 네이티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구조를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똑같이 가져가시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스타일은 그대로 100%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구조는 맞추되 아마 내용들은 실제로 이쪽 코드하고 이쪽 코드는 실제 안의 내용들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패턴들은 똑같이 그리고 이 디렉토리 구조를 똑같이 가져가게 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어디가 뭘 바뀌었을 때 얘를 반영하거나 하는데 상당히 큰 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개발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상당히 많은 소스가 서로 겹치더라고요. 중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중복될수록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운영되는 거 좀 해봤고요.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누가 디자인 시스템 만들래요? 디자이너가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문제가 이겁니다. 디자이너한테 코딩해라고 리액트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건 상당히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퍼블리셔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퍼블리셔한테, 저희 회사에 이제 퍼블리셔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블리셔한테 디자인 온 것들을, 얘를 리액트 코드로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되게 금방 만드시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프론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스킬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점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거예요. 아주 이상적으로 보면 개발자는 사실은 디자이너가 쉽게라도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리액트 코드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뭐 디자이너가 실제로 HTML을 조금이라도 해봤던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사실은 되게 어렵지 않게도 리액트 코드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만 개발자가 미리 이 디자인 시스템을 제대로 세팅을 해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뭐 단점도 뭐 당연히 있죠. 러닝 커브가 좀 큽니다. 뭐 디자이너가 이걸 배워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드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리액트에 동작되는 환경이라는 이 시스템의 구조가 어려운 거지 디자이너가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디자인 역시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지만 개발자도 디자이너가 쉽게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UI를 직관적으로 그릴 수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코드를 만들어야지 스케치로 렌더링이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 시스템의 근본적으로 이 디자인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얘는 직관적인 시스템을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직관적인 시스템은 이 컴포넌트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보이스 앤 톤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 서비스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이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될 건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 거를 디자이너가 직관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얘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UX 관점의 고민을 더 주로 하도록 하고 이 디자인 자체는 컴포넌트 조합으로 디자이너가 재사용해서 그런 기획이라든지 UX의 관점의 고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디자인 시스템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는 사실은 그렇게 단점이라고 보진 않고 얘를 더 효과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쵸. 이건 이틀 전에 SVG가 오픈됐어요. 보니까 아직 어제 16일이네요. 그러니까 어제네요. 이틀 전이네요. 이틀 전에 SVG를 추가했더라고요. 버전을 올려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커밋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쓰시다 보면 충분히 좀 점점 더 바뀌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이제 에어비앤비에 있는 디자인 헤드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보면 코드로 디자인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코드를 가지고 이게 이 글들이 뭐 painting with code인가요? painting from code인가 이런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그 블로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코드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레이아웃하고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로직과 데이터를 고려한 그런 설계가 이 디자인에 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기존하고 완전히 좀 다른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발자하고 디자이너의 그런 갭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디자인 스펙 문서에 대한 의존성도 좀 줄여주는 뭐 이런 역할을 해서 좀 더 이상적인 그런 디자인 환경과 개발 환경을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컨셉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엔지니어들이 뭐 외국에서는 관련된 컨퍼런스를 몇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국내에 좀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좀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해서 이 자리가 좀 아주 적합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걸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시연 좀 간략하게 보여드릴까요? 이거 들리시죠? 예. 보이시죠?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디자인 시스템의 종류예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예, 보시면, 뭐, 컴포넌트, 보이스 앤 톤,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제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아틀란시안 디자인 랭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죠. 예, 보시면, 이게 좀 스크린이 좀 작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보이스 앤 톤스에 대한 내용도 좀 잘 나와 있고요. 이게 작아서 그런가 보다. 네.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 페르소나를 잡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꼭 보여드려야 됐어요. 이거네요. 아틀란 킷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컴포넌트들을 죄다 뭐 이렇게 배지 같은 걸 볼까요? 배지 같은 거 보면, 테더링을 했는데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다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애드 해가지고 쓰래요, 그죠? 그 다음에 소스는 여기 들어있고요.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들어놔서 이런 것들을 쓰실 때 아주 손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테이션도 리액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큐멘테이션이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 리액트 스케치 앱이라고 하는 건 GitHub에 올라와 있는데, 뭐 여기 안에서 다양하게 이그젬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이그젬플은 너무 간단한 것만 얘네들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그젬플로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데는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렌더링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올려놨습니다. 좀 특이한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리액트 프리미티브로 얘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스케치로 렌더링하게 만든 이 코드가 그대로 웹페이지하고 100% 똑같이 렌더링 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도 있는데 해봤죠, 당연히. 근데 이게 진짜 실무에서는 이게 좀 안 맞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실무에서 만들어내는 그 프로덕트 자체를 이 스케치로 렌더링 되는 거랑 100% 똑같이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아주 이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코드를 좀 보여드릴까요? 스케치 앱으로 아까 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쪽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좀 잘리긴 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예, 이게 스케치 앱. 이 안에 보시면 컴포넌트들이 있고요. 그죠? 스크린이 있고, 예, 뭐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 한번 열어볼까요? 뭐 이런 걸 열어보면 얘가 이제 요 스토리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인데 제가 여러 가지 탭으로 있는 걸 한 번에 다 보여주도록 렌더링 한 거거든요. 보시면 어려울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시면 헤더는 헤더 넣고, 그럼 요 헤더 컴포넌트가 있겠죠. 요 놈입니다. 요 놈을 여기다 헤더를 넣어라. 그 다음에 탭바를 넣어라. 탭바도 역시 컴포넌트가 있겠죠. 그죠? 아이고,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리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스토리 로우를 여러 개를 이렇게 로우를 루핑 돌면서 그 다음에 보여줘라. 요 정도입니다. 이제 아주 간략한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인 자바스크립트하고 리액트 태그 정도, 리액트를 이해하면 되나? 하여튼 리액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되면 디자이너도 어렵지 않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해보니까 퍼블리셔가 할 때는 상당히 편한데 디자이너가 뭘 얘기할 때는 개발자가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초반에. 대신에 스타일 코드 같은 것들은 디자이너가 정의를 하게 하고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의했습니다. 예, 이런 건데 흔히 보실 수 있는 스타일 코드들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실제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볼까요? 이거 앱입니다. 앱 소스인데요. 앱 소스도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죠? 컴포넌트가 있는데, 컴포넌트가 있고, 웹에서 가져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이제, 사실 리덕스라든지, 리액트 내비게이션 같은 걸 썼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스크린도 역시 똑같이 있죠. 예, 똑같이 있고, 예, 뭐 스타일도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사실은 아까 이 코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디자인 결과물하고 개발 결과물이 서로 싱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게 편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좀, 예, 그렇죠.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문제가 됐던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그런 갭 차이와 서로 맨날 싸우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예,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